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이 분명한데 손과 발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기력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진단을 받고 나면 이 말이 바뀝니다.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확 진행되는 병도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몸의 속도를 하나씩 빼앗아 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느려지고 글씨가 작아지고 걸음이 짧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방향을 바꾸는 게 늦어지고 몸이 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하루하루 적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참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신호 물질이 점점 줄어들면서 움직임, 균형, 자세, 표정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는 병입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만으로 하루의 컨디션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은 먹는데 하루가 들쭉날쭉하다. 아침엔 괜찮다가 오후에 갑자기 무너진다. 어제 되던 게 오늘 안 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반복하느냐입니다. 파킨슨병 관리에서 가장 큰 착각은 약이 전부다라는 생각입니다. 약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 그 환경을 유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지하는 건 루틴이고 음식이고 매일의 선택입니다. 같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도 누군가는 수년간 일상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체질보다 하루의 관리에서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더 빨리 굳어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루틴과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지켜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가족 이야기 같은데?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내용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킨슨병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의 루틴에서 결정됩니다. 그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얼마나 움직이느냐보다 언제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하루 중 컨디션이 비교적 유지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가벼운 운동시간, 약 복용시간, 이 네 가지가 매일 비슷해야 몸이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힘들다면 누운 상태에서부터 손가락, 발가락,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하루 전체의 몸 반응을 바꿉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부 파킨슨병 약은 단백질과 흡수 경로가 겹쳐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하루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저녁에 단백질을 조금 더 집중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변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약 흡수가 불안정해지고 복부 팽만으로 움직임이 더 둔해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수분은 증상 관리의 기본입니다. 채소, 해조류, 과일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섭취하고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장 운동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특정 신경세포가 점점 손상되는 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뇌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리류, 녹황색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씹고 삼키는 기능을 유지하는 식사 습관입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씹는 힘과 삼킴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피하게 되거나 죽 위주로만 먹다 보면 근육 사용이 더 줄어듭니다. 가능한 한 씹을 수 있는 음식은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작게 자르고 천천히 먹고 한 입씩 삼키는 연습 자체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삼킴이 불안해지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식사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힘들다고 안 움직이고 먹기 귀찮다고 안 먹고 불편하다고 루틴을 포기하면 몸은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작은 루틴 하나, 식사 한 끼의 구성 하나가 몇 달 뒤 몸 상태를 바꿉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힘들면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 다음이 붙습니다. 파킨슨병은 속도를 늦추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는 약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날이 있어도 그날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루틴과 식사가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관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합니다.